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가면서 합시다. 일단은 음량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디지털 믹서기의 일단은 만지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여기 라벨링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가 몇 번이 뭐고 이런 거 다 저희가 적어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예전에 음량 혹시 만져보셨어요? 믹서기 같은 거?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어떠냐면 옛날에 아날로그 믹서기 쓰실 때는 이렇게 돌리는 걸 가지고 제가 노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브가 원래는 이 페이더마다에 한 줄에 이렇게 노브가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그 노브들이 한 대로 모아져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1번을 조절하고 2번을 조절해야 되는 뭔가의 선택의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선택의 수단이 된 게 이제 디지털 콘솔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셀렉터라는 게 생겼어요. 뭔가의 선택점이 생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1번을 셀렉트 하면은 얘들은 전부 다 1번 게 되는 거예요. 2번을 셀렉트 하면 얘들은 전부 다 2번이 되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모든 디지털 콘솔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콘솔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만질 때 3번을 만지고 싶다 했을 때 3번을 셀렉트 하시고 꼭 만져야 되고 4번을 만지고 싶다 4번 셀렉트 하시고 하셔야 되고 이제 요렇게 해야 된다는 그 기본 하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제가 이제 쭉 소리 흐름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믹서는 요렇게 들어와서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셀렉트 하시고 처음에 보시면은 게인이라고 해서 프리앰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 볼륨 조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좀 쉽게 설명하면은 큰 폭으로 확 볼륨이 조절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하실 때 이제 게인 요걸 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첫 단에 들어오자마자 만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얘를 만지는 순간 모든 쪽에 전부 다 이제 볼륨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HPF라고 해서 하이패스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로우 컷이에요. 로우 컷. 저음을 컷해내겠다라는 약자인데 뭐냐면 언제 쓰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마이크는 얘는 내가 보컬용으로 쓸지 악기용으로 쓸지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마이크가. 그래서 이제 마이크는 20Hz부터 20kHz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컬용 마이크로 쓰게 되면은 사람 마이크의 보이스는 사실상 120m로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20m 더 위로도 뭐 140까지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나오더라도 필요도 없고요. 좀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마이크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로우 컷을 설정해서 그 헤르츠까지 마이크를 들어오지 말라고 커트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 대의 마이크를 쓸 때 뭐 5대, 6대를 쓸 때 쓸데없는 저음의 유입이 적은 거죠. 마이크로 들어오는 유입이. 그 적다라는 것은 하울링, 윙,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게 이 하이패스 필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보컬들이나 그 다음에 건반, 그 다음에 뭐 다른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얘들은 요런 로우 컷들을 기본적으로 걸어주시면은 쓸데없는 저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라미터 EQ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음색 조절을 할 수 있는 EQ인데 요거는 총 4군데를 만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LF, LM, 뭐 HM, 뭐 HF 뭐 이렇게 하이, 미들, 로우 나눠놨는데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이제는 디지털 믹서로 오면서 그냥 1, 2, 3, 4로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요 그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음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고음인데 제가 로우 쪽을 EQ를 만져서 움직이면은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로우만 움직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로우라고 보다는 1, 2, 3, 4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총 4군데를 만질 수 있는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프리퀀시라는 거는 죄송해요. 제가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 프리퀀시라는 거는 이제 주파수를 이동하는 거예요.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이 음색을 이동하는 것이 프리퀀시고요. 이 게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 대역으로 옮긴 다음에 EQ를 깎겠다 살리겠다 할 때 쓰는 요 게인이에요. 요 게인하고 요 게인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대신 그 볼륨을 조절한다는 건 똑같아요. 예, 음색을 이제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옮겨서 줄인다 살린다 의 개념이고 요 위에 있는 이제 Q 값인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폭이 줄어들고 넓혀지고 해요. 옛날에 아날로그 믹서는
뭔가를 조정하면 요런 뭐 측정 값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적용되어 있었어요. Q 값이 없이. 그래서 프리퀀시도 마찬가지 고음에 있고 그냥 이렇게 식으로 깎여줄 이것만 있는 거죠. 개인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원하는 프리퀀시로 움직일 수 있고 Q 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개인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Q 값을 언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그 강대상에서 휑 하는 하울링이 생길랑 말랑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딱 들어보니까 1kH대라는 거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1kH대로 옮겼어. 1kH대로 옮겼는데 이렇게 Q 값이 펴져 있는 채로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님 소리가 갑자기 훅 변해요. 음색이 조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피드백을 하울링을 잡고 싶어서 건드렸는데 음색도 망가지니까 못 만지잖아요. 근데 요 Q 값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은 음색을 최소한으로 덜 건드리고 피드백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게 이제 이 Q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폭을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색을 조절하고 싶을 때도 이런 식으로 좀 폭을 좀 넓혀 본다든지 좁혀 본다든지 해서 이제 음색을 조절하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음색을 조절할 때 Q 값은 대략 한 요 정도면은 요 정도 그림이면은 음색 조절하는 데는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요렇게 하라고 하는 게 요 총 4군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군데.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게이트 컴프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다이나믹 계열이에요. 이 뭐냐면은 좀 특수한 기능을 좀 쓸 때 쓰는 건데 게이트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쓰냐면 저기 드럼, 킥, 스네어 뭐 이런 탐 이런 데 써요. 뭐냐면은 킥 박자 치지 않을 때 마이크에 유입되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안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이 게이트 문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특정해 놓은 그 지점에서 지점을 넘어서면 소리가 들어오고 그 지점보다 낮으면 소리 안 들어오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얘들은 그럴 때만 쓰다 보니까 굳이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요. 게이트도 이게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은 너무 이렇게 소리가 뚝뚝 끊기게 들어와서 주파수 끊기듯이 그런다 보니까 안 쓰시는 게 맞아요. 교회 쓸 일도 없고요. 이 구성에서는요. 요건 안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컴프도 조금 마찬가지인데 컴프는 압축기예요. 압축기. 이 소리를 압축시킬 때 쓰는 건데 컴프를 잘 쓰면 소리가 좋아진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좋아져요. 근데 어떤 경우로 좋아지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노래 잘하시는 분 비싼 마이크 비싼 콘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80% 정도야. 내가 들었을 때. 이 85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5%를 너무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컴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예. 이 5% 때문에 컴프를 쓰는 거다 보니 물론 뭐 다른 용도로도 많지만 그냥 큰 틀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프를 잘 쓰시는 분은 그 5%를 올릴 수 있는데 못 쓰잖아요. 조금만 못 써도 어떻게 되냐면 이 80%가 40% 30%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컴프를 잘 쓰면 5% 살아나는 건데 조금만 못 쓰면은 반 이상으로 소리 질감이 너무 안 좋아. 소리가 뭐 엉망이 되는 거죠.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다이나믹 하신 거예요. 설교하실 때 작게 얘기하셨다가 빵 하고 크게 얘기하셨다가 작게 얘기하셨다가 빵 하고 크게 얘기하셨다가 이런 좀 체형의 목사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빵 하는 것들이 귀에 너무 거슬려서 컴프를 잡았는데 너무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께서 막 소리 지르시면서 다이나믹 올리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뻗는 거예요. 자꾸 소리가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있잖아요. 소리가 안 뻗고 이러니까 목사님도 막 답답하다고 느끼실 때 보통 컴프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프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컴프가 잡혀 있으면은 그대로 쓰시는 게 좋은데 굳이 내가 따로 보컬에다가 컴프를 더 건다든지 이렇게 쓰시는 거는 조금 비추할게요. 근데 내가 좀 공부를 하다가 컴프라는 게 좀 알고 싶고 좀 귀에 들어온다, 좀 컴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컴프의 변화도를 귀로 느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좀 들린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이 두 개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이 펜인데 펜은 뭐냐면은 좌우예요. 스피커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스피커에서만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스피커에서만 나오고요. 내가 선택한 채널에 중앙으로 돌리면은 양쪽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보컬이 좀 많아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보컬이 좀 많아. 그럼 왼쪽에 4명 오른쪽에 4명 뭐 예를 들어 3명 쓰면은 이게 다 마이크가 전부 다 가운데 있으면은 소리가 너무 뭉쳐져요. 가운데만 있어서. 그래서 소리가 너무 막 이렇게 크기만 크고 막 시끄럽게만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 펜이라는 걸 가지고 이 집사님은 저쪽, 요쪽 왼쪽, 조금만 더 왼쪽, 누구는 조금만 더 왼쪽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은 소리가 확 퍼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소리가 퍼지니까 집중되어 있던 사운드가 퍼지면서 소리도 부드러워져요. 시끄럽다기보다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펜이긴 해요. 예. 그 다음에 뭐 건반 같은 경우도 왼쪽 오른쪽 둘 다 꽂으면은 스테레오로 걸려주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딱 나눠줘야지 스테레오가 되지. 센터에 있으면 스테레오 안 돼요. 예.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이 펜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돌리는 기능들이 뭔지는 이제 다 배우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들어와야지 적용된다는 거. 내가 선택을 하면은 이제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가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디지털 믹서기는, 모든 디지털 믹서기는 이 페이더 자체에 오토 페이더라는 걸 사용해 하고 있어요. 이 오토 페이더 말 그대로 자동 페이더인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만지면 착착착 변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토 페이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어라는 것도 좀 생긴 거죠. 조금 이거는 이제 무난한 거고, 이거 좀 더 비싼 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다른 시리즈를 쓰시면은 이 레이어라는 게 좀 더 있어요. 막 A, B, C, D로 나눠져 있는데, 그 언제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얘를 아날로그 믹서기를 64채널 쓰려고 하면 이거 막 이따 마시만 하나 진단 말이에요. 이 페이더 개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디지털 믹서는 이 64채널 쓰고 싶더라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레이어를 내리면서 이 페이더가 역할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게 레이어거든요. 이 믹서기 같은 경우는 밑에 거 누르시면은 1번부터 32번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 페이더들이 위에 레이어를 누르시면은 이제 위에 ST 뭐 스테레오 채널 1, 2, 3, 그 다음에 FX 리턴, 그룹, 샌드, 뭐 믹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거에 불 들어오는 기능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여기다 아마도 컴퓨터를 꽂아 붙여 드릴 건데, 위에 거 누르고 ST 여기 1번을 올리시면은 컴퓨터 소리 나올 건데, 밑에 거 누르고 1번 올리시면은 컴퓨터 소리가 아닌 목사님 강대서 마이크 소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개념으로 이제 디지털 믹스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세션으로 또 넘어오시면은 이제 모니터 주는 방법이에요. 모니터 주는 방법. 지금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 거 아니면은 이제 인이어로 들어가는 거, 요거만 한번 조절하게 되실 건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모니터 스피커에다가 목사님 마이크를 더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목사님 마이크 채널을 여기다가 제가 붙여 드릴 거예요. 목사님 채널을 선택. 그러면 착함이 바뀌면서 이제 다 지금 얘들이 이제 목사님 관련된 페이드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채널을 이렇게 볼륨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인 스피커 나오는 볼륨이 아닌 목사님 모니터 스피커에 나오는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조절을 다 하셨다 하시면은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든지 아니면은 LR에 불 들어오게끔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거 페이더들은 메인 스피커에 나오는 볼륨량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셔서 모니터 양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누르셔서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제가 위에 걸 누르고 얘를 눌러볼게요. 지금 믹스 1번을 눌렀을 때 지금 얘도 바뀌잖아요, 위치가. 왜 그러냐면 믹스 1번 눌렀을 때 얘는 믹스 1번 목사님 모니터 전체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같은 거예요. 내려볼게요. 같이 내려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거거든요.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페이더 밑에 줄 페이더를 쓰고 있는데 목사님 모니터가 전체 소리 너무 커서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굳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안 내리셔도 되고, 이 상황에서 1번 누르시고 요걸 내리셔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뮤트 시키면은 소리가 목사님 모니터만 안 나오게 되고요. 이거 누르는 거에 대한 역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디지털 믹서기의 큰 역할들 끝나고, 보통 같은 제가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멈추고 새로 찍으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지금 바로 갈게요. 뭐냐면은 씬이에요. 씬 저장하고, 이제 디지털 믹서기들은 내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씬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누르시면은 요 화면이 떠요. 요 화면이 뜨고 왼쪽에 터치 한번 해주시고, 얘를 이제 저희가 마스터 노브라고 하거든요. 쭈르 내리면은 이제 원하는 번호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99번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100번까지 있네. 100번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했는 거를 저장하겠다 하시면은 스토어, 그리고 네임을 바꾸시려면은 네임 터치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만져놓고 저장 하시면은 여기 저장된 거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지면서 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번호 선택,
리콜 불러내겠다. 리콜 누르시고 불러낼 것이냐? 오케이 하시면 불러질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디지털 콘솔들이 쓸 수 있는 씬 저장법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믹서기에 대한 기능에 대한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설명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네. 그룹 전체 세팅하는 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DCA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DCA 1, 2, 3, 4가 있어요. 4개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걸어주냐면 예를 들어서 17, 18, 19, 20번을 내가 묶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을 셀렉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우팅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룹 샌드 여기 뭐냐 뮤트 앤 DCA 그룹 A 어사인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DCA 그룹 1번에다가 선택을 해주시면은 얘들은 4개는 전부 다 1번 DCA에 묶여진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링크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줄이면은 그 4개가 동시에 다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 보컬 네. 그룹으로 하나 원으로 묶어주시고 네. 악기 전체를 묶을까? 악기 전체를 일단 그룹으로 2개만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묶어주시겠습니까? 그거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네, 이따 사운드 잡을 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네. 될 거라서 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디테일한 거 알려드릴게요. 딴 데서는 알려주겠지만 어디다. 마이크 상태 안 좋은데. 괜찮아요. 상태 안 좋은데. 자매 원래 음량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여기 네 오늘 알아들으시는 네. 그 뮤지컬 감독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완전 조명이나 뭐 음량 무대 다 총괄한. 지금 엄청 꿀팁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거 이거 지금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 진짜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강의가 좋습니다. 진짜 강의 비싸. 어디서는 안 알려줘요. 유튜브 못 올리겠네. 네 올리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뭐 올려도 뭐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 안 올린 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마이크를 더 꽂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엔지니어가 저희 같이 설치해주는 팀에 해주고 가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건 괜찮잖아요. 그냥 네네. 쓰시면 되니까. 근데 더 추가로 막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분들은 또 조금 지식도 있으시니까 또 조금 알려드리면 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바탕이 없으니까 좀 만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환경 갔는데 뮤지컬 마이크 한 대 더 써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마이크가 저 밑에 꽂는다고 치고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꽂았어요. 17번 지금 17번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마이크를 그냥 올리면은 클지 작을지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만져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자, 여기 솔로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여기 레벨이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뜨죠. 네. 이 레벨이 하나, 하 했을 때 0dB까지 개인으로 양을 먼저 맞춰주세요. 하 하면은 여기 아까는 아마도 28dB였을 건데 제가 지금 22dB로 좀 줄인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조금만 더 올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거는 제가 요렇게 제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교회는 요 정도 올리시면은 기본 볼륨일 것입니다 라고 제가 지금 잡아 놓은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천천히 페이드를 올리시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0dB 올리시면은 볼륨이 지금 다른 마이크들하고 얼추 비슷하게 떨어질 거예요. 요거는 마이크 성향들마다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마이크잖아요. 내가 마이크를 쓸 거잖아요. 사람이 목소리 쓸 거잖아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HPF 눌러서 대략적으로 한 130까지 140까지 제가 한번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도 들어오면서 저음이 좀 많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저음을 좀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왜냐면 EQ를 씀으로써 우리 볼륨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깎았으니까 살린 게 아니라 줄였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들으시면서 개인량을 조금 더 올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조심해야 될 게 리허설 때는 이런 식으로 게인을 만지셔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이 게인을 만지는 순간 모니터도 커지고 다 커지거든요. 근데 리허설 중이니까 커져도 줄여줄 수 있잖아요. 크다라고 얘기하면 줄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세팅해주고 본 예배 들어가시면은 그때는 좀 작으면은 요 페이더로 움직여주시면은 모니터 영향 없이 이 밖에만 영향 받으니까 그럴 때 요 페이더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 EQ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더 보컬들 같은 경우는 여러 환경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150Hz, 250Hz, 600Hz 정도를 좀 줄여주시면은 조금 깔끔해져요. 특히 600Hz 같은 경우는 피아노 소리랑 기타 소리랑 뭐 여러 악기들 소리가 좀 겹쳐지는 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컬에서 요 대역을 조금만 없애주면은 키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미싱이라고 하는 거긴 한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누구든지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번호를 옮겼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실수? 얘기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잘 하는데 막상 모르면 하려면 이제 어렵거든요. 지성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셀렉트 하시고 솔로 버튼 누르고 왜 제가 네.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엔지니어로 전향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시면 아마도 클 거예요. 자매 목소리 자체가 지금 좀 작기 때문에. 제 목소리 기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성향이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이크에서 이렇게 볼륨을 계속 키워주잖아요. 그러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소리도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발성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일단 그런 건데 일단은 지금 이대로 하시면은 일단은 되긴 돼요. 그러면은 단점은 이제 조금 하울링 생기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개인이 많이 줘서 그런 네, 거야. 그렇죠. 제가 어차피 이거를 피크만 안 뜨게 하면 되잖아요. 그 공간 네네. 마이너스 6dB 정도만 더 음. 여유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그 지금 자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목소리에서 요 양을 맞추는 거 아니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야지 어느 정도 에너지감이 딱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이 마이크는 개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제 목소리가 작아서 0으로 맞추면은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린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 마이너스 6dB로 지금 가야 된다. 0으로 맞춰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마이너스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정도는 여유 공간을 둬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마이너스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해봐요. 네. 네. 궁금한 건 다 질문해야 되니까 네네. 물어봐야 돼. 네. 이거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거 가시기 전에 일단 먼저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밖에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고 갈게요. 페이드 한번 올려볼게요. 천천히 올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무조건 그걸 걸어주시는 게 좋고. 좋아요. 귀가 좋네. 좋아요. 지금 느끼셔서 그런 거죠? 자, 저음이 이제 딱 살아나르고 잘해요. 지금 지난주에도 충격이 좋아요. 네, 좋은 것 요즘도 같아요. 해변에서 디지털 믹서 때 그러니까 구매할 때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자매가 본 것처럼 230 사실상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내려가서 들으면 조금 더 맹맹하실 거예요. 저음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이 수치에 두려워해서 230까지 가면 소리 이상할 건데 이런 수치의 개념은 좀 버리셔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기름이 있는 게 좀 더 좋은 거고 잘하셨어요, 자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두 가지만 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크백 기능. 네. 우리 찬양팀 인이어를 쓰니까 네. 혹시 토크백으로 우리 찬양팀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 네.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까먹었다. 설명할 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토크백 기능 어떻게 써야 되는지. 토크백을 한 가지는 뭐냐면 이펙터가 네. 사실은 저희가 이펙터가 저 예전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드 하나로 다 하고 뭐 이렇게 프리셋된 것만 썼는데 네네.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디지털 믹서기에서 이펙터가 엉망인 거를 접근을 못해가 못 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펙터 효과 주는 거, 네. 프리셋 찾는 거, 그 다음에 토크백 기능. 요거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토크백을 하고 싶으신 게 지금 싱어하고 악기팀하고의 소통인가요? 아니면은 악기팀하고 소통으로 보면 됩니다. 악기팀, 인이어 기능이 네.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모드 믹서도 뭐 토크백 기능이 다 있긴 있어요. 마이크 채널이 있어서.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유동성이 좀 힘들어요. 유동성. 이 유동성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토크백 기능을 넘어오면은 토크백을 믹스 모니터에다 줄 수 있고 그룹에다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누구 모니터에 뭐랄까 내가 이렇게 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딱딱딱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요 지금 개별 그렇죠. 그런 퍼스널처럼 그런 기능은 없다는 네, 그렇게 거죠. 줄 수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인풋 채널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32번을 토크백으로 쓴다든지 네. 뭐 예전이랑 비슷하겠죠. 그렇다면 네, 네, 네. 네, 그게 조금 더 유동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일단 가슴물 좀 과. 네네. 토크백 기능은 네. 그 정도로 하고 네네. 자 EQ 효과 주는 방법. 이펙터. 예. 이펙터. 이펙터 효과 주는 방법. 제가 다른 교회 같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좀 복잡하고 지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부 안에서의 순환이다 보니까 눈에 안 구조가 보여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찍어놓고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자매를 믿습니다. 자매 잘할 거예요. 네. 이성아 이해력도- 잘 들어라. 이해력도 좋고 하니까. 사용자 교육도 해줘야 돼. 자 보시면은 이펙터 주는 방법은 똑같아요. 모니터 주는 거랑. 내가 여기 FX 1, 2, 3, 4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채널 이펙터를 선택.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마이크, 주고 싶은 마이크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펙터를. 그리고 나면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위에 레이어를 누르시면은 이 FX 1, 2, 3, 4 1, 2, 3, 4에 샌드가 있고 리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샌드는 보통 잘 안 만져요. 주는 단에서는 잘 안 만져요. 그런데 이 리턴 단을 가지고 우리는 만져야 되거든요. 뮤트를 한다든지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모니터에 이펙트를 좀 더 주고 싶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 샌드를 만지는 게 아니라 이 리턴을 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니터에다 얘를 좀 더 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양을 조절하려면은 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리턴에서 이걸로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FX 누르면은 그 볼륨 올리는 순간 1로 소리가 들어가요. 그 1로 소리 들어가는 것이 얘가 이쪽으로 소리 나오게끔 하는 거죠. 지금 일로 들어와서? 이쪽이라는 게 색깔을 얘기하는 건가요? 페이더에 지금 들어온 색깔로 보셔도 괜찮아요. 이 파란색- 파란 색깔로 들어왔다가 이게 샌드고, 주황 색깔로 나가요. 어, 네, 이 이게 이펙터가. 리턴이고 네, 리턴이라서. 주황색은 네. 리턴, 네네. 파란색은 샌드. 네, 이 주황 색깔 다 이제 인풋에 관련 들어오는 거에 관련된 거 이 주황 색깔로 들어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펙터를 조절해서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집사님 두 번째 질문에서 이펙트의 종류를 바꾸는 방법은 이 FX를 누르시면은 FX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시고 라이브러리 누르시면은 이 리버브 종류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터치를 해서 쭉 찾아서 가는 거죠. 1번 이펙터를 보컬용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플레이트 보컬을 쓰겠다 라고 하시면 이거 선택하셔서 리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플레이트 보컬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펙트 종류가 바뀐 거예요. 그 바뀐 이펙트 종류를 이런 이제 기능들로 양을 조절하시면 되는 거죠. FX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잡아가실 수 있어요. 일단 1번은 이제 보컬용, 2번은 2번은 이제 악기용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악기를 홀 많이 쓰거든요. 뭐 어쿠스틱 기타라든지 아니면 뭐 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올린 첼로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홀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이거는 뭐가 정답은 아니에요. 원하시는 신디는 신디는 이펙트 안 걸잖아. 안 걸어도 걸는 게 되고 안 좋지. 걸어도 돼요. 네. 많이 거니까 지저분해. 그럼요. 부지더라고. 당연하죠. 네. 서스테인 너무 길어지니까요. 울림이 너무 길으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펙트를 거는 거죠. 사실상 다른 교회에서는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거 누르면 스피커로 소리 나오는 건데 일로 나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실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자매가 있어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펙터가 먹히죠.
소리가 아까 네. 너무 드라이하던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예를 세팅할 들어서 때 이렇게 다 해주실 거죠? 그럼 잘.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잡아주더라도 네. 왜냐면 이 사람의 목소리 성향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먹히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절해 주셔야 되고 보시면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목소리 성향이 너무 커서 똑같은 양을 잡으면 안 되고 그 사람 좀 줄여 주셔야지 양이 비슷하게 나오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펙트를 잡아간다라는 거 아시면은 이제 요 믹서기에 대해서 다 아는 건데 하나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면은 디지털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네. 뭐 일단 개별 세팅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영상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전체 밸런스를 맞추려면 다 와야 된다 그죠? 풀 우리 세션에 소리를 내야 밸런스. 그게 제일 좋죠. 근데 네. 근데 개별을 아무리 잘 맞춰도 이게 잘했다. 밸런스 맞추기 쉽지 않던데. 네. 예. 아빠 거 가지고 와. 자, 그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컬들 제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사람 보컬 잡을 때 또 이렇게 또 잡고 이렇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카피 있어요. 카피를 누르신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면은 이 채널이 카피된 거예요. 네. 패스트를 누르시고 원하는 채널에다가 선택해 그렇죠, 주시면은 먹어요. 그런데 이 개인 값은 안 넘어가요. 개인 값은 이 카피가 안 돼요. 예. 대신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죠.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채널을 리셋하고 싶으시면은 리셋 누르신 상태 누르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초기로. 네. 요런 그러면 기능들까지 있다라는 거. 보컬 채널 하나 만들어 놓고 다 복사를 하고 네네. 미세 조절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절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콘솔은 이제 사실상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채널 잡고 난 다음에 소리 잡아드리고 라벨링 해드리고 하면은 이제 요 작업은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영상 일단 요 끊겠습니다. 네.